이건 내가 군대에서 실제로 겪은 일이다. 나는 군대의 대문을 지키는 경비소대로 보직을 받았고 하루 3-4번씩 군무를 섰다. 내가 상병이 됐을 때 후임과 같이 군무를 서다 무서운 일을 겪었다. 그날은 12시부터 새벽 2시 타임 군무를 서고 있을 때였다. 위병소에는 위병조장과 당직사관이 있었고 거의 앉아서 잠을 잤다. 문으로 가끔씩 간부들이 왔다 갔다 했지만 새벽에는 거의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대부분의 새벽 근무 시간에는 졸거나 얘기를 하며 보냈다. 야, 무서운 얘기 아는 거 없냐? 하나 해줘봐. 시간 좀 때우게.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저희 동네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옛날에 어떤 고시생이 매일 굶주리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너무 배고픈 나머지 공용냉장고에 있던 음식을 훔쳐먹었습니다. 매일 조금씩 훔쳐먹다 보니까 어느 순간 습관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음식 주인한테 걸려서 더 이상 훔쳐먹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방에 몰래 들어가 지갑에 있는 돈을 훔쳐서 그걸로 밥을 먹었는데 그것도 CCTV를 보고 있던 고시원 사장한테 걸려서 고시원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그 고시원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음식들이 금방 상해버리고 불도 갑자기 꺼지고 이상한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사장은 냉장고와 등을 바꿔서 해결하려 했지만 계속해서 음식들이 금방 상하고 불도 계속 깜빡거렸다고 합니다. 밤에는 이상한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많아져서 무섭다고 나가는 사람들까지 생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새벽에 화장실을 가려고 나왔는데 이상한 소리가 나서 그쪽으로 가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냉장고 문을 열고 누가 벌거벗은 채로 뭘 먹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이 너무 기괴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화장실을 그냥 갔다고 합니다. 그에 의한 모습을 목격한 그 사람은 다음날 자기 음식이 괜찮은지 확인하려고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문을 열자마자 엄청난 악취가 나서 확인도 못해보고 바로 닫았다고 합니다. 사장한테 말해 CCTV를 확인해봤지만 나치 남자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계속되는 이상한 일들에 사람들은 나가기 시작했고 빈방이 많아진 사장은 아는 무당을 데려와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 봐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무당은 이곳저곳 살펴보더니 갑자기 고시원을 나가 지하실로 향했습니다. 사장은 어디 가냐고 물었지만 무당은 가보면 안다고 했습니다. 지하실에는 안 쓰는 물탱크가 있었는데 냄새가 엄청 심했다고 합니다. 무당은 물탱크를 가리키더니 사장한테 열어보라고 했습니다. 사장은 코를 막고 물탱크 뚜껑을 열었는데 안에는 구더기가 살을 파먹고 있는 시체가 있었습니다. 그 영혼이 이곳에 한이 많은 모양이야? 무당은 그 영혼 때문에 그런 거라고 했고 경찰을 불러 신원조회를 했습니다. 며칠 후 사장은 경찰에게 연락을 받았는데 죽은 사람이 냉장고의 음식을 훔쳐먹고 도둑질을 하다 쫓겨난 그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 나체로 물탱크에 들어가 청산가리를 먹고 자살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물탱크는 더 이상 안 쓰는 거라서 다른 피해는 없었는데 저희 동네에 소문이 쫙 퍼지면서 그 고시원은 없어지고 PC방이 생겼는데 거기서도 음식이 이유 없이 상해서 거기에는 컵라면도 안 팔게 됐습니다. 야, 실화야? 어디 PC방인데 무슨 컵라면 안 파는 곳이 어딨어? 뻥이지 너 이씨. 김상국 선배님 앞에. 응? 난 후임과 얘기를 하다 보니 누가 들어온지도 몰랐고 처음 보는 얼굴이길래 새로운 간부인 줄 알았다. 그는 우리에게 웃으며 눈인사를 하다가 갑자기 얼굴이 확 바뀌며 말했다. 야, 신교대 박상준 병장 불러와. 누구십니까? 나 여기서 훈련받았던 사람인데 그 새끼 당장 여기로 불러와. 지금 늦어서 불러올 수도 없어요. 여기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당장 나가세요. 야, 얼굴 성형 한번 시켜줄까? 니네는 총이 있지? 난 이게 있어. 당장 그 새끼 불러와. 뒤지고 싶지 않으면. 남자는 끝이 뾰족한 우산으로 우리를 위협했고 그러다 갑자기 착하게 변해서 소름이 더 끼쳤다. 밤늦게까지 힘들겠다. 담배 하나 같이 필래? 아니면 내가 껌 줄까? 그 조교는 언제 나올 수 있어? 난 계속 시간이 늦었으니 낮에 오라고 설득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위병조장님, 위병조장님, 밑에 내려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병소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응답이 없었다. 잠을 자고 있어 응답이 없는 줄 알고 사태가 심각해지면 올라가서 말해야지 하고 있었다. 얘들아, 신교대 박상중 병장 빨리 불러. 그놈 내가 죽일 거야. 거기 뭐야? 다행히 그때 나가려던 간부님이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셨고 사태를 파악하고는 기동대와 공병대를 부르라고 하셨다. 우린 입추다이에 있던 긴급 호출 버튼을 눌렀고 공병대와 기동대에서 위병소에 확인 전화가 왔다. 뭐야? 우전 왜 안 받아?
조장은 우리가 긴급 호출 버튼을 잘못 누른지 알고 무전을 했지만 대답이 없어 나왔다. 알고 보니 채널이 하나 위로 잘못 넘어가 있었고 이병 조장은 사태를 파악 후 기동대와 공병대를 불렀다. 그렇게 새벽 2시쯤 5분 대기조가 출동했고 공병대는 자다가 일어나 몽둥이를 들고 뛰쳐나왔다. 기동대는 총까지 메고 새벽에 산에서 내려왔다. 하지만 결국 경찰이 데려갔고 알고 보니 정신병이 있어 공익이었는데 훈련받을 때 조교가 하도 힘들게 해서 죽이러 왔다는 거였다. 그날 이후 시간이 흘러 난 제대를 하고 몇 년 후 정신병으로 군 면제를 받은 애를 만난 적이 있는데 안 아픈데도 일부러 군대를 빼기 위해서 신검을 받기 전 미리 정신병원을 다니며 약을 먹고 공익 판정을 받는 애들도 있다고 했다. 어떤 사람들은 아예 군 면제를 받으려고 정신병으로 인한 사고를 기록에 남기기 위해 일부러 미친 척을 하며 사건 사고를 일으킨다고 했다. 과연 내가 만난 그 사람은 진짜 정신병이었을까?